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튤립을 수경 재배로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주문한 구근이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튤립 프리맨이라고 하는 구근을 수경 재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구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큰 마늘, 그 다음에 뭐 군방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튤립 구근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그래도 10월 중반 이후이기 때문에 이렇게 껍질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쯤은 벗겨져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9월 초반에 받았다면 시기적으로 일렀기 때문에 이 껍질들이 안 벗겨지고 훨씬 더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수경 재배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키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초식 구근 같은 경우는 물에서 키우는 수경 재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있으면 아무래도 양분을 조금 받게 되는데요. 이 초식 구근 같은 경우, 특히 이 튤립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자기가 꽃을 피우는데 충분한 양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꽃을 피우는데 충분한 수분은 이 안에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뿌리 내리는 정도는 이 안에 있는 수분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뿌리 내린 시점 이후부터 물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튤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양분을 추가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수분은 반드시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튤립을 수경 재배로 키울 수 있어요. 자, 수경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생긴 화병이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테이크아웃 컵을 이용을 해서 수경 재배를 했었어요. 올해는 제가 이런 화병에다가 튤립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키웠을 때 모양이 그쪽이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그렇게 키우려고 해요. 테이크아웃 컵을 키우면 초반에는 괜찮은데 줄기가 너무 길어진 이후부터는 그 튤립의 무게를 좀 버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목이 긴 화병에 키웠을 때가 훨씬 예뻤던 것 같아서 올해는 이렇게 투명한 화병을 다이소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화병의 재질이 굳이 유리일 필요는 없어요. 도자기여도 괜찮고요. 플라스틱이어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물이 썩는다거나 아니면 물이끼가 낀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안의 면을 세척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유리병인 경우가 훨씬 더 위생적으로 세척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투명해야 물 색깔이 변했는지 썩었는지 이런 거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한 유리 화병에다가 심는 게 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편껏 수경 재배 용기를 구비하시되 가급적이면 이런 투명한 유리 화병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은품으로 받아놓고 쓰지 않는 요 호가든 유리컵이랑 이 다이소 화병에다가 수경 재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추가 준비물이 있는데요. 바로 조약돌입니다. 저는 이 안에 들어가는 조약돌로 이 흰색 자갈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다른 색깔의 자갈을 쓰셔도 되고요. 꼭 돌이 아니라 썩지 않는 자재, 플라스틱이든 뭐 유리구슬이든 뭐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돌의 용도는 구근들을 안에 넣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무게를 잡아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자재로 돌을 선택할 경우 이 돌에는 무기질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이 무기질에서 미네랄 같은 걸 소량이지만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돌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흰색 자갈 돌과 유리 화병으로 수경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튤립 구근을
싹이 나오는 방향을 맞춰서 이 유리 화병에다가 넣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넣기 전에 사전 작업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껍질을 벗겨야 해요. 수경 재배는 노지에서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환경이든 다 실내에서 수경 재배를 할 텐데요. 땅에 심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온도가 영하 이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면 껍질을 까는 것이 훨씬 더 이점이 많습니다. 껍질은 이쪽 바닥 부분까지 벗겨주시되 최대한 벗겨주세요. 왜냐하면 이 껍질 같은 경우는 이미 죽은 세포, 유기질이기 때문에 이게 물이랑 만나면 미생물들이 이걸 먹이 삼아 많이 번식하게 돼요. 그래서 물을 썩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선에서 제거를 해주세요. 그렇지만 이제 껍질 벗기다가 물 위에서 벗겨서 구근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 부분에 세균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이 구근에 상처를 안 입히고 껍질을 벗기는 게 불가능하다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 구근을 미리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껍질이 물에 불어서 더 잘 벗겨지니 그때는 그런 식으로 껍질을 벗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5개만 까고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고 있고 또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툴립을 껍질을 벗겨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또 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곰팡이에 굉장히 예민한 피부인데 튤립 껍질을 100개 이상 까다 보면 이 표면에 있는 곰팡이균이 저한테 달라붙어서 한 며칠 동안은 기침도 하고 또 피부가 가렵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곰팡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많이 껍질을 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또 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어린아이랑 같이 이 작업을 하실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튤립 껍질을 다 벗겼는데요. 자, 여기에서 바로 수경 재배를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줘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구근들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소독을 꼭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전문 소독제가 있는 분들은 소독을 하고 수경 재배를 하셔도 되지만, 그게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소독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신 이 겉면에 곰팡이균 같은 게 묻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수경 재배를 하면 미생물로 인해서 이 튤립이 썩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후에 수경 재배하는 것을 추천을 해요. 이렇게 부분을 까다 보면 이렇게 자구 같은 게 붙어 있는데요. 제가 흙에 심을 때에는 자구를 떼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수경 재배 같은 경우는 이 자구를 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수경 재배를 하면 일단 모체에 있는 양분을 자구가 뺏어가잖아요. 이 자구가 성장을 하면서 이 부분이 볼록해지면서 튤립 구근에 자라는 방향 같은 게 이렇게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수경 재배를 할 때는 초반에 이 각도 잡는 거,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이 자구 같은 것은 제거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에 섰어요. 그래서 무리 없이 떨어지는 이런 자구 외에도 왠지 이렇게 떼어버리면 싹도 안 나고 죽어버릴 것 같은 자구도 꽃을 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떼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담아 볼 건데요. 먼저 이 구근을 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뿌리니까 이렇게 바닥을 향하게 넣고 싹이 위로 나올 수 있게 자리를 잡아주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돌을 넣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한 후에 여기에 물을 채워주시되, 수경 재배는 물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물은 이 구근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 여기에서 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딱 이 부분이 물에 닿을 정도로만. 초반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물을 보충을 해줄 때에도 여기 이 부분까지만 물이 닿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이 녀석들을 키우는 방법인데요. 키우는 환경 같은 경우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 수경재배 용기를 직광이 비치지 않는 곳에다가 놓는 것입니다. 이 수경재배 용기에 직광이 내리쬐게 되면 설령 그곳의 온도가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이 구근들이 썩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원활한 성장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수경 재배를 할 때에는 햇빛이 바로 미치지 않는 반그늘이 가장 좋고요. 반그늘이 아니라 실내처럼 아예 빛이 없는 공간 혹은 커튼 안, 이런 안막 같은 데에서도 잘 돼요. 제가 해보니까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빛을, 직광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시고요. 직광을 피하고 난 다음에는 온도가 최대한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에 온도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밤에는 온도가 20도 이하로 내려가 줘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경재배 용기는 꼭 베란다에서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이라서 과습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꼭 베란다가 아니어도 괜찮지만 실내 공간에 놓더라도 반드시 밤의 온도는 20도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최대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꽃이 예쁘게 피게 됩니다. 자, 3순위는 통풍이에요. 통풍이 안 돼도 수경재배이기 때문에 튤립이 죽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통풍이 되면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빛, 온도, 통풍이니까 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녀석들을 어디서 키울지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을 추가해주고 또 교체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물색이 깨끗하면 굳이 물을 갈아주실 필요는 없고 부족한 부분만큼만 물을 보충을 해주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색이 변했다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물색이 변하려고 할 때마다 물을 완전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오염 정도가 심하면 여러분들이 구근을 전부 꺼낸 후에 화병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돌까지 전부 세척을 한 후에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튤립 수경 재배를 끝내보았는데요. 이 튤립 같은 경우는 개화 기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온도만 맞으면 계속 개화를 하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저 생육 온도를 잘 맞춰서 일찍 꽃을 피운 경우에는 꽃이 핀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온도를 한 10도 정도로만 맞춰주시면 꽃을 한 달 이상, 2달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점을 잘 살려가면서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